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세금과 공과 요거 아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세금과 공과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세금과 공과는 우리가 기업의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납부하잖아요. 개인 재산세가 아니라요. 개인의 즉 기업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때 이것을 우리는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해요.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내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 한다? 세금과 공과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협회 가입이 돼요. 중소기업 같으면 상공회의소에서 보호 육성을 해주는 비용으로 우리가 상공회의소비라는 것을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상공회의소비도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금과 공과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도매협회, 주류협회에 있다는 주류협회비를 냈다. 이런 협회비 같은 것도 내도 마찬가지 세금과 공과. 또 뭐 비단 우리가 적십자 회비 같은 것도 내잖아요. 이거 전부 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자,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어떤 보험료가 있을까요? 생명보험료도 있을 것이고 건물에 들어오는 화재보험료, 또 상해성 보험료, 뭐 직장 퇴직보험료 많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우리가 보험료를 내게 되면 우리가 그냥 보험료 이렇게 쓴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자, 광고 선전비는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기업체에 알리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TV나 신문에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광고 선전비예요. 비단 이런 것도 광고 선전비예요. 우리 사람들 직원 채용하려고 광고 내는 경우 있죠. 무슨 뭐뭐 사이트, 무슨 뭐 잡코리아나 무슨 뭐 인크루트나 이런 데다가 우리 광고 내잖아요. 이런 광고도 광고 선전비라고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 선전비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있느냐 봤더니요. 자, 운반할 때 든 돈을 우리는 무슨 비라 한다? 운반비라 하고요. 그렇죠. 자, 운반비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있는가 봤더니 자, 차량 유지비라고 나와 있네요.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들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차를 샀어요. 그럼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차량 유지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 끌고 다니면 수리도 하잖아요. 뭐 엔진 오일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차량 유지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수선하는 비용도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도소인세비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도소인세비도 실무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도소인세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말 그대로 책을 사는 거예요. 회사에서 왜 전문 서적을 사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도소인세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도소인세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사진 촬영해서 현상하기도 하고 또는 복사를 하거나 인쇄를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소인세비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처분이익과 처분손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유형자산. 자, 여기다 쓸까요?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요.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처분했을 때 이익이 생기는 것을 유형자산 처분이 자, 손해보는 것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과 손실은 수익 계정이고 이놈은 비용이죠. 그러면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유형자산이라 하는 얘기는요. 있을 유자의 형태 형자예요. 책상이나 또는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비품들 있잖아요. 사용 중, 영업 중이던 자산을 처분했을 때 우리는 이때 비싸게 팔면 뭐라 한다? 유형자산 처분이 싸게 팔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계정을 쭉 한 번씩 훑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손익계산서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T자 계정의 형태로 취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물론 계정식도 쓰기는 하지만 한 줄로 쭉 보고하는 거, 그 보고식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보고식 손익계산서를 한번 마침 보여드릴게요. 자, 보고식 손익계산서는요. 간단해요.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한 줄로 그냥 쭉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쭉 돼서 포괄손익계산서 적고 먼저 우리가 수익을 적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을 빼잖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빼줘요. 예를 들어서 수익은 1,000원이 있고요. 비용은 700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장사 잘했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생겼어요? 당기순이익 이렇게 생기는 거. 당기순이익은 얼마 생겼죠? 300원만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당기순이익까지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단기업적주의에 의해서 즉 당기순손익을 계산을 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즉 IFRS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K갭에서 있었던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불과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면요. 바로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삽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에는 가산하는 놈이 있고 차감하는 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하고 빼서 나온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총포괄손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감을 이렇게 짓는 것을 우리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연습을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당기순이익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기타 포괄손익을 차감하거나 가산을 해서 나온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총포괄손익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 포괄적인 것까지 자 우리가 두 가지 다 포함한 것 당기순손익과 우리가 기타 포괄까지 다 포함한 것을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 한다고요? 포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포괄손익계산서는 무슨 주의에 의해서 작성을 한다고요? 바로 포괄주의에서 작성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잠깐 좀 보겠습니다. 먼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 손익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가요. 비용하고 수익 계정을 우리가 손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배웠느냐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쓴 돈이라고 그랬고 수익은 번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수익과 비용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이런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적지 말고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다가 적자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타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과 수익이라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놈?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친구를 우리는 기타 포괄손익이라 한다. 즉 수익과 비용이긴 하나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만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지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환에도 나와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기타 포괄손익에는 우리가 재평가이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재평가이익. 자, 우리가 이 재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자 있어요. 건물을 제가 5년 전에 5억 주고 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쉽게.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5억 주고 샀는데 지금은 5년 후예요. 자, 5년 후에도 이 건물의 가격은 5억이라고 계속 적었다면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항상 취득한 가격 그대로 적었다 해서 이것을 취득 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 원가로 계속 적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원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 가격 그대로 계속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지금도 5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시가를 보니까 시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요. 공정가액이라고 그래요. 시장의 가격, 즉 공정가치를 공정가액을 보니까 이게 10억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얼마가 올랐어요? 플러스 5억만큼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 5억만큼을 오른 것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다가 반영을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제 가격, 즉 공정가치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는 때 있어서 얼마가 올랐다고요? 5억만큼이 올랐잖아요. 그 오른 것을 갖다가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이거 처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데 가격이 5억만큼 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부분을 재평가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어떻게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지 말고 어디로 집어넣어라?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집어넣으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만약에 손해를 봤다. 5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3억만큼에 대해서 손해를 봤다 하게 되면 2억만큼 손해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재평가 손실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경우에는 재평가 잉여금 해가지고 처리하고 이렇게 손해본 것은 비용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재평가 이익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기타 포괄손익에 뭐 하는 놈이다? 산하는 놈이다. 더하는 놈이다. 이런 개념을 좀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친구는 거기 뭐가 나와 있는가 봤더니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확정급여 제도에 대한 확정급여 제도에 관련해서 제도의 확정급여 제도의 보험 수리에 뭐라고 나왔어요? 보험 수리적 손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고급 회계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하고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제목만 알아두세요. 확정급여제에 대해 보험 수리적 손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가산하는 놈이 있고 차감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요. 뭐가 있는가 봤더니요. 해외 사업에 대해서 해외 사업 환산 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있어요. 자, 이익은 더하는 놈이고 손실은 차감해 주는 놈이에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회사가 자,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이라고 그랬을 때 현대는 대한민국에 본점이 있는데 LA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미국에 있는 지사는 한국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쓰죠? 달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쓸 때 환율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해외사업 환산 이익이라 하고 만약에 환율이 떨어졌네? 아유 내가 보유한 달러의 금액이 떨어져 버렸어요. 손해봤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해외사업 환산 손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즉 손익계산서에 처리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간다? 재무상태표에 집어넣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자, 네 번째는 뭐가 나와 있는가 봤더니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네요. 매도 가능. 자, 이것을 우리는 또 금융자산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해서 평가예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은요 가산하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 계정은 차감해 주는 친구예요. 이것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요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단기 시세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한 번 사서 자주 거래가 없는 친구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결산 때 평가해서 이익이 올라가면 이때
평가이익이라 하고요. 만약에 손해를 보면 뭐라 한다? 평가 손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에 대한 것을 계산할 때 이때 이익일 때는 여기다가 뭐 해주고요? 가산해주고 그 다음에 손해 볼 때는 빼준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거기 보니까 현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금 흐름의 위험 회피라고 나와 있어요. 위험 회피에 대한 파생 상품 거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회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단지 제목만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 우리 잠깐 봤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에는 우리 5가지 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5가지 중에서 가산하는 놈과 차감하는 놈을 가지고서 우리 잠깐 다음 시간에 요 우리가 포괄 손익 계산서에 대한 기본 구조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해요. 수고하셨습니다.